제가 온 곳이 인도네시아 뿌깔롱안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그냥 다 평범한 마을이죠. 다들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일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걷고 있는 이 길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 옆으로 보이는 이 마을들이 1년에 10에서 17cm 정도씩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바로 집들이 잠기고 있는데 이게 바닷물입니다. 지금 간신히 길 하나가 마을을 연결하고 있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 집들이 잠겨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워낙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세계적으로 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평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극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됩니다. 빙하가 녹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얘기하다가 잠깐 왼쪽을 봤는데 지금 여기도 물이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더 들어가기가 좀 힘들 정도로. 근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집이 있고요. 저 안쪽에도 다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겨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시속 1670km의 속도로. 그렇게 지구와 자전을 하게 되면 이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원심력이 생깁니다. 원심력이 생길 때 가장 그 원심력의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적도죠. 그리고 여기 인도네시아는 또 적도고요. 그래서 극지방의 빙하가 녹은 물들이 이동을 해서 적도 쪽으로 많이 모이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랑 해수면 상승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적도 부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온 뿌깔롱안 중에서도 까랑존포디르토라는 곳입니다. 어차피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이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 힘든 구조입니다. 이 안쪽에 저런 보면 지금 물 중간에 섬처럼 저런 건물이 보이죠? 그 마치 무슨 큰 창고나 공장 같은, 그리고 저기 벽돌로 된 집도 보이고요. 이게 한때는 다 사람이 살고 일을 하던 곳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역사책에 나올 만한 오래전 일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전까지라는 게 큰 포인트입니다. 1년에 10에서 17cm씩 지반 침하가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반 침하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뭐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자카르타의 경우에는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특히 자가섬 지반 침하 문제가 계속 이제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고 또 지구의 자전에 의한 원심력 때문에 적도 해안가 쪽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지반 침하까지 일어나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 직면한 곳이 바로 이 뿌깔롱안 마을입니다. 지금 이 길도 이제 안전하지가 않은 게 벌써 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차고 있어요. 이게 거리가 거의 한 뭐 2m가 채 안 될 것 같은 거리인데 지금 높이를 봐도 10에서 15cm, 그러니까 지금 속도라면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도 1-2년 안에 잠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도 멋지게 생긴 집이 있는데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근데 마치 앞이 연못인 것처럼 잠겨 있고 지금 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곳곳에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만들어진 게 눈에 띕니다. 1년에 17cm라는 게 사실 크게 체감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17cm로 가면 거의 발목을 넘어서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푼타민 채널이 2015년에 제가 만들었으니까 만든 걸로 치면 만 10년이 지났는데 바닷물이 그렇게 올라올 경우에는 10년이면 170cm, 거의 사람 키 높이까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제가 또 우연히 걷다가 만난 집도 여기는 아마 글쎄요 사람이 살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제 이런 곳만 봐도 얼마나 상황이 심각해지는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도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일단 이쪽은 잠기지 않은 모양이긴 하지만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에도 아직 잠기진 않았지만 마치 집 앞에 연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집은 거의 지금 잠길 직전의 상황이네요. 근데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살고 계신가 봐요, 누군가가.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8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00조가 넘는 금액이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백 킬로미터, 뭐 700km라는 그 내용도 본 것 같고 엄청난 길이의 이제 해안 방조제를 건설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조제가 건설이 되면 이런 자바섬 중부의 해안가 저지대에 대한 침수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방조제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시간이 들기 때문에 뭐 수십 년이 걸릴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를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방조제로부터 보호받는 지역도 생기지만 높아지는 해수면이라든지 또 침하하는 집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예측하지 못한 다른 지역에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설을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소용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배드민턴 코트 같죠? 또 인도네시아 국민 스포츠 중에 하나가 배드민턴이니까 이 배드민턴장 뒤로 가보면 뭔가 좀 저렇게 지금 흙무더기가 쌓여 있습니다. 이 흙무더기가 아마 좀 매립을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벌써 이렇게 물이 잔뜩 들어와서 여기는 거의 뭐 늪지대 호수가 된 게 보이고요. Excuse me, may I ask something? Kalongan. Yes, yes, karena Karanggembo. Ini Tegal Dowo. 아, 예, here. Where do you from? Korea. Oh, Korea. Oh, yeah. Terima kasih. Oh, yeah, Okay. sama-sama. 사실 여쭤보기도 좀 죄송스러운 게 피해를 보고 있는 마을 주민분들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왔던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 여쭤보기도 그렇고, 뭐 그 특별한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다 이쪽 근처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이 집만 해도 이렇게 잠기고 있고요. 이렇게 입구가 완전히 잠겨버린 집도 있습니다. 이거 연기가, 쓰레기를 태우고 이렇게 있는데 연기가 독해가지고. 사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뭐 온난화가 됐든 뭐 지구 해수면 상승이 됐든,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사실상 먼 나라 이야기,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남의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고 살기 쉽잖아요. 저도 그렇게 전 세계를 많이 다닌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뭐 제가 방문한 나라, 제가 방문한 마을에서도 이런 일들을 볼 수 있고, 지구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우리가 조금 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안녕? 세이 안녕하세요 해. 셀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렇게 잠기고 있는 마을이라고 하면 어떤 뭐 이주 대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살고 있는 분들도 불안하니까 바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든지,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대부분의 삶이 평소처럼 유지되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뭔가 언어가 좀 통한다면 더 많은 걸 물어보고 대화도 나눠봤을 텐데, 사실 제가 외국 여행을 하면서 이런 소재들을 다뤄본 적은 없었는데 정말 우연히 뉴스를 보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요? 뭐지? 뭐야, 관광버스인가? 이런 게 이렇게 다닌다고? 왜? 뭐 있나 여기? 다큐멘터리 식으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 차분하게 잘했는데 이거 한번 재밌겠다 저거. 또 호텔 바로 앞에 평점이 아주 좋은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흑갈령원의 정통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 집이거든요. 문 닫았네요. 이 근처에 음식점들이 저녁 6시 정도에 문을 다 닫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걸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영업 하는 데 같은데? 뭐야 저거 국가 24담이라는 거, 저거 여기 설마 뭐 24시간? 일단 타우토 흑갈령원 요거 딱 보고 온 거거든요. 예스 바깥. 와 엄청나다 저거. 소토 타우토 다딩 사피. Satu. Water. 때 마니스. 아이스. 나 파나스. 나타. 제가 주문한 소토 타우토 다깅 사피인데요. 그래서 소토는 수프, 그다음에 타우토는 여기 흑갈령원 지역이 타우코라는 콩으로 유명합니다. 이 타우코라는 게 이제 노란 콩 페이스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발효시켜서 만든 페이스트니까 된장에 가깝겠죠. 흑갈령원의 된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 타우코라는 걸 넣어서 만든 게 이 타우토라고 합니다. 다깅은 고기고 사피는 소고기, 그러니까 소의 고기들이 들어간 게 이제 다깅 사피니까 이제 한국으로 치면 소고기 육개장에 된장 조금 넣은 맛, 거기다가 이제 여기 각가지 가진 향신료가 들어갔으니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국물부터 한번 맛을 한번 보자면, 오, 생각보다 안 그리고 맛이 담백해. 향신료들이 들어가서 그런 걸 줄 알았는데 고깃국 같은 느낌, 담백하고 이게 뭔가 페이스트 맛 같은 건 안 나고, 여기 타오코가 들어가고 그리고 살짝 고추가 들어가고 이런 버전이 이게 북갈로간의 전통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면도 있어요. 지금까지 먹은 느낌으로는 육개장이 아니고 진짜 비주얼은 처음에 봤을 때 한 1초 육개장 비슷했거든요. 맛은 설렁탕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설렁탕. 근데 이제 뻘긋스름하게 양념을 풀었는데 매운맛이 전혀 없고, 좀 섞어줘야 되는구나. 이거 섞으니까 색깔이 좀 살아네. 소스가 깔아앉아 있었나봐. 섞으니까 이거 빛깔이 딱 설렁탕에다가 양념장 본 비주얼이야. 여기서 한 숟갈 먹으면 양념장 넣은 설렁탕 맛. 맛있네. 밑에 있던 양념이 섞이니까 간이 좋아요. 이렇게 먹는 거구나. 이 가게도 평점이 좋네요. 4.5점. 오늘 운이 좋았다. 발효시킨 노랑탕 페이스트라고 해서 좀 구린 맛이 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해서 찾아보는 정보로는 시큼한 맛이 좀 있다 해서 또 내 입맛에 맞으려나 걱정했는데, 그냥 뭐 중부 작업한 설렁탕, 인도네시아판 설렁탕. 제 영상 보시고 뭐 호기심을 느껴서 여행 오실 분들 오시게 되면 이 소토, 타오토, 다깅, 사피 꼭 드세요. 피로를 잊게 만드는 맛.